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어제는 이 리플의 중간항조 기각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좀 전체적인 이 시장 상황을 말씀드린다고 또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또 제가 바라보는 뷰는 어떠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하고 또 전체적인 이 시장, 특히 이 미 증시 분위기가 조금은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럼 먼저 이 암호화폐 시장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 비트코인이 지금 1%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현재는 27.7K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그런데 뭐 다른 알트들은 뭐 딱히 상승을 보였다라기보다는 뭐 거의 제자리 수준에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10월 1일에, 그러니까 정말 9월이 딱 끝나자마자 10월 1일에 이렇게 비교적 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 10월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높였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보시는 것처럼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결국엔 이 상승분을 한 반 정도 반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래도 뭐 전반적인 이 전체적인 시장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요걸 한번 보시게 되면 그래도 이 하락 추세를 깨고 올라왔으니까 요것을 요 상승 채널로 본다면 9월 이후로 이렇게 이 새로운 상승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일단 첫 번째로 이 하락 추세를 깨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불안감을 주는 것이 전반적인 이 증시의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는 또 다행히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어제는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제가 좀 반등이 나온 것이고 추석 전후로 해서 그 흐름을 보면 이 차트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S&P 500 같은 경우는 최근 한두 주 사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이 상승 채널의 거의 이제 하단 부분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제가 이 S&P 500 같은 경우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200일 이평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00일 이평선 아직은 터치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거의 그 수준까지 또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스닥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나스닥 역시 최근에 이렇게 기울기가 좀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 하락 채널의 그 하단에 위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다우지수를 보시게 되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 상승 채널을 아예 깨고 이렇게 더 많이 하락을 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우 같은 경우는 이때가 이 시점이 지금 2023년 1월 1일 그 부분인데, 지금 그 가격대 수준까지 어떻게 보면 올해의 그 상승분을 전부 다 토해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러다 보니 뭐 최근 기사를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주식시장 이번 달, 그러니까 이게 10월 달에 나온 기사거든요. 이번 달에 바닥을 찍는다, 월가 투자 전설의 경고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시면, 만약에 여기서 좀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 200일 이평선도 깨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상승 채널도 깨지게 된다면 그럼 이 지지선도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더한 매도세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치가 좀 불안한 자리이기는 한데, 그런데 저는 뭐 제가 저의 의견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이 위치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증시가 여기서 좀 더 무너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이 암호화폐 시장은 좀 더 리스키한 시장이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도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 S&P 500이 지금 위치에서 더 크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더 하락을 할지라도 요 정도 수준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올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 제가 이 200일 이평선을 말씀을 드렸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200일 이평선 요 지지선이 이렇게 블랙스완급 이런 코로나19가 아니었다라면 보시는 것처럼 요 지지선을 맞고 이렇게 또 요때도 반등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요때도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비교적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을 해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요때도 무너지긴 했지만 요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이런 하락이 있었던 것이고, 그게 아니었다라면 보시는 것처럼 이 200일 이평선을 맞고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계속 그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런 하락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 주된 하락 요인이 인플레 때문에 이 연준의 고금리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에 의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던 것인데, 그런데 그 인플레를 자극을 하는 이 국제유가를 보게 되면 10월 5일,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예요. 그러면서 100달러 간다더니 국제유가가 하루 새에 5% 폭락을 했다.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국제유가가 5% 넘게 급락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 국제유가의 추이를 보게 되면 서부 텍사스유와 브렌트유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90달러 이상으로 올랐다가 현재는 이렇게 그 정점을 찍고 내려와서 84달러 수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95달러 선도 넘었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85달러 수준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국제유가의 상승 추이도 이제 한풀 꺾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미국의 달러 지수도 보시게 되면 최근 한 달간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어제 10월 4일에는 이렇게 107포인트까지 찍었다가 현재는 조금 하락을 해서 106포인트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뭐 요때처럼 이렇게 하락을 했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 달러 지수도 최근에 또 엄청나게 급등을 한 국채금리에 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의 흐름이 이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니까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증시는 빠지고 또 그 불안감이 다시 이 국채금리를 상승시키는 그런 악순환이 좀 반복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는 이 국채금리도 과연 더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헤지펀드의 거물 빌 에크먼도 미국의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 연준의 고위 인사들이 보시는 것처럼 뭐 연준의 간부들이 잇따라서 고금리 장기화를 경고하고 나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과연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물가를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구두적인 방법으로 인플레를 좀 억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앞으로 할 가능성이 이 희박한 가운데 과연 국채금리가 여기에서 더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설령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 하더라도 이걸 보시면 미 국채금리 더 뛰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나서게 될 것이다 라는 JP 모건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또 기사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결국 금융사고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연준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방향을 전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국채금리가 오르게 되면 반대로 이 미국의 국채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채금리가 떨어졌을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 3월에도 우리가 겪었었지만 이 은행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은행의 자산이 상당수 국채인데 이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산이 쪼그라들게 되는 것이고, 이는 금융사고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준이 추가적인 금융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에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시장 관계자들 역시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사에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의 이런 약세장이 결국에는 이 연준의 긴축 정책의 종료를 앞당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보면 공포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소식이 나올 때가 더 시장에 관심을 갖고 매수의 기회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증시가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은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은 지난 7월과 8월 동안에 비교적 꽤 큰 하락을 하면서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시게 되면 일단 그렇게 우려를 했던 9월 달에도 3.9%로 상승 마감을 했지만 10월 달도 10월 1일이 되자마자 비교적 큰 상승이 나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10월 5일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3%의 상승으로 시작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 시장의 이 업토보는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증시의 흔들림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좀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를 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괜찮은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뭐 우리의 목표가 지금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내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닌 내년을 준비해야 될 시기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